자, 교회 건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에 캐톨릭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임을 해야 돼요. 근데 모임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공간으로 쓸만한 건축물은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들을 교회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전이 교회가 된 덕분에 살아남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멀쩡히 살아있는 신전들은 저게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논이죠. 파르테논은 아테네에서 마리아 교회로 쓰였기 때문에 살아남았고요. 아그리젠토에 있는 콩코르디아 신전도 교회로 쓰였고요. 교회로 쓰여 살아남은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죠. 그래서 이 건축물은 오늘날에도 교회로 쓰이고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로툰다 교회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전은 교회를 쓰긴 쓰는데 공간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집회를 할 만한 여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테온은 그나마 아주 특이한 거예요. 돔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어 교회를 쓰기 좋았던 거죠. 근데 파르테논이나 이 콩코르디아 신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쓰기엔 아주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교회를 지을 것이냐라고 해서 바실리카식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바실리카라는 건 회당이죠. 뭐 시장으로 쓰기도 하고 모임을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남겨놓았던 바실리카를 교회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바실리카식 교회의 특징을 보면 기둥이 일렬로 서 있죠. 그리고 천장은 목재를 얹은 천장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가 그 외부에 의해서 약탈을 많이 받기 전에는 이런 바실리카를 교회로 많이 썼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일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대충 이 바실리카의 평면을 보면 그것도 신전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모습처럼 교회를 지은 거고요. 또 신전이 있던 자리에 교회를 짓기도 했습니다. 왜? 그 신전은 기본적으로 기초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만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고대 도시에 가보면 그 원래 자리에 신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제가 가봤던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도 보면 아테나의 신전이 있었던 자리에 오늘날 두오모 성당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당은 전형적인 신전의 모습을 하죠. 동서 구조로 되어 있고 서쪽에는 광장이 있고 동쪽에도 광장인데 신전이 있을 때는 동쪽이 신의 공간이었고 서쪽이 죽음의 공간이었던 데 비해서 이제 교회가 되면 서쪽이 광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쪽이 정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입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문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광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항상 광장이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바실리카식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라벤나에 가면 산 폴리나레 노바 교회가 있죠. 이것도 6세기경에 지었던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라벤나는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는데 이곳은 나중에 캐톨릭의 지역이 되죠. 이런 교회들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근데 동로마 지역에도 이런 교회가 많았겠죠. 근데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 동로마 지역이 점차 축소되고 그 지역을 이슬람이 차지하면서 이런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여기 산마르코 교회, 산마르코 성당인데요. 이것도 비잔틴식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져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로마에 있는 건 대부분 화재가 나가지고 소실되었던 것들을 재건한 게 많습니다. 동로마 교회 가장 대표적인 건축 양식은 이 성 소피아 성당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오늘날 이곳은 처음에 성당으로 지어졌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이거를 지었어요. 원래는 그 전에 이 소피아 성당이 있었다가 불이 나서 이거를 재건한 거죠. 그리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의 메흐메드 2세한테 점령이 되었을 때 이 성당은 모스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스크로 쭉 이어져 오다가 20세기 초반에 이곳을 박물관으로 만들었죠. 옆에 미나레트가 4개가 서 있잖아요. 이게 모스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물관 쭉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터키 공화국에서 이곳을 다시 모스크로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가봤기 때문에 여기 박물관일 때 들어갔었죠. 그 박물관일 때와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박물관이면 돈을 내야 돼요. 입장료가 있어요. 지금은 모스크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 공간을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여기를 모스크로 바꿨다고 비난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보더라고요. 물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성화 같은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함께 지었던 이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 라벤나에 있는 교회죠. 아까 앞에서 있었던 모자이크를 봤던 그런 교회죠. 이게 비잔틴 양식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기야 소피아 내부입니다. 예전에 박물관 있던 시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기 보면 위에 돔이 있고 또 중간에 글씨가 있죠. 글씨는 이슬람에서 외치는 구호예요. 알라는 유일신이고 무함마드는 선지자의 사도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박물관 시절에 옆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모자이크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스크가 돼가지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종교가 섞여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잔틴 양식의 어떤 교회의 특징은 돔이 있다. 판테온과 좀 다른 것은 판테온은 중앙에 돔을 두고 앞에 정면에 신전을 붙였다면 여기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새로운 돔의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돔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비잔틴 양식의 또 대표적인 성당은 베네치아에 가면 산마르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1세기경에 재건된 건데요. 전형적인 비잔틴식 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돔 구조를 따라서 또 지어진 성당은 모스크바에 가면 성 바실리 성당이 있습니다. 좀 버섯처럼 만든 독특한 구조물을 볼 수가 있죠. 눈이 많이 오는 모스크바의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의 특징은 십자가를 형태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런 동로마 또는 비잔틴 제국의 십자가는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야 소피아의 모습도 가로 세로가 똑같은 형태의 중앙에 돔이 있고 주변에 또 4개 돔이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흔히 그리크 십자가라 불러요. 근데 이 서쪽 지역의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이 그리크 십자가가 한쪽이 긴 라틴 십자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잔틴식 교회에서는 그리크 크로스를 따라서 이렇게 십자 형태로 교회를 지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나 불가리아 또 러시아에 가면 이렇게 그리크 십자가를 따라서 지은 교회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